한때 일본을 부러워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일본이 한국을 배워야 한다고 전 세계가 인정하는 K컬처, K경제, K기술. 이제 일본조차 한국을 따라오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일본의 엘리트들이 한국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왜? 일본에서는 더 이상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영광에 갇힌 일본.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한국. 누가 승리할까요? 지금부터 일본의 몰락과 한국의 압도적 상승을 직접 확인하시죠. 저는 다케다 시니치입니다. 도쿄의 대형 종합상사에서 15년간 근무한 39세 직장인이죠. 우리 회사는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 중 하나로 저는 기획팀에서 주요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침 7시 늘 그렇듯 정확한 시간에 알람이 울립니다.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으로 주식시장과 환율을 확인하는 것이 저의 일상이죠. 오늘도 변함없이 정장을 갖춰 입고 넥타이를 매며 출근 준비를 합니다. 경제신문을 보니 또 한국 기업에 관한 기사가 눈에 띄네요.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요즘 일본 언론에서 한국 기업들의 성과를 너무 과대평가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한국이 또 뭔가 했다는군. 일시적인 성과일 뿐이야. 회사에 도착해보니 부장님이 저를 급히 불렀습니다. 다케다 씨, 중요한 프로젝트가 들어왔습니다. 한국 기업과의 협업 건인데 당신이 맡아주었으면 합니다. 저는 속으로 불만이 일었지만 표정 관리를 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과의 협업에 내심 관심이 없었습니다. 과거 일본의 기술을 배워간 후발주자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이번 프로젝트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몇몇 분야에서는 우리를 앞서고 있어서 부장님의 말에 저는 펜을 놓칠 뻔했습니다. 일본 기업의 간부가 한국 기술을 인정한다니 이해할 수 없었죠.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후배 사토와 마주쳤습니다. 다케다 선배, 한국 프로젝트 맡으셨다면서요? 정말 부럽습니다. 별거 아니야. 그냥 일시적인 협업일 뿐이지. 아니에요, 선배. 요즘 한국 기업들의 혁신 속도는 정말 놀랍다고요. 제가 한국어 공부도 시작했어요. 사토의 말을 듣고 저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젊은 후배가 한국어를 배운다니 참 헛수고라는 생각이 들었죠. 프로젝트 시작 한 달 후, 저는 한국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내키지 않았죠. 하지만 회사의 지시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서울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에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생각보다 깨끗하네. 다음 날 아침 한국 협력사를 방문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니 한국 측 담당자들이 모두 일어나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 중 절반은 유창한 일본어로 인사를 건넸죠. 다케다 부장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윤지수입니다. 윤지수 팀장은 밝은 미소로 저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일본에서라면 상당한 경력을 가진 부장급이 이 나이일 텐데 생각보다 젊어 보이는 팀장이 의외였습니다. 회의가 시작되고 제가 준비해온 프로젝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일본식 회의 방식대로 장황하게 배경부터 설명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10분 정도 지났을 때 한국 측 직원 한 명이 손을 들고 발언을 요청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조금 더 핵심 요점으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모두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요. 일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선임의 발표 중에 후배가 의견을 내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저는 당황했지만 더 놀라운 것은 윤지수 팀장의 반응이었습니다. 네, 좋은 지적입니다. 다케다 부장님, 혹시 핵심 제안 사항으로 바로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한국 측의 의사결정 속도는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일본에서라면 이런 결정에 최소 일주일의 검토 시간이 필요했을 텐데 그 자리에서 바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저녁에는 회식이 있었습니다. 한국식 고깃집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으며 대화를 나누는데 분위기가 너무 자유로웠습니다. 일본의 회식과는 달리 상하관계의 벽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죠. 일본 회사는 아직도 도장 문화가 있나요? 저희는 몇 년 전에 전자결제로 완전히 바꿨어요. 한국 직원의 질문에 저는 불편한 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아직 많은 서류에 도장을 찍습니다. 전통이죠. 흥미롭네요. 저희가 방문했을 때 한번 보여주세요. 저희 젊은 직원들은 도장을 본 적이 없을 테니까요. 모두가 웃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무언가 불편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서울의 밤거리는 활기가 넘쳤습니다. 24시간 열린 가게들, 밤늦게도 돌아다니는 사람들. 저는 윤지수 팀장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시장이 너무 빨리 변하니까요. 정말 세상이 이렇게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일본은 너무 천천히 움직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처음으로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간의 한국 출장을 마치고 도쿄로 돌아왔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기 전 윤지수 팀장이 작별 인사를 건넸죠. 다음에 오실 때는 더 많은 것을 보여드릴게요. 한국에 대한 인상이 조금은 바뀌셨나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생각할 거리가 많아졌네요. 하네다 공항에 도착해 택시를 타고 회사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쿄의 풍경. 한 주 전과 똑같은 모습인데 제 눈에는 왠지 다르게 보였습니다. 빌딩들은 웅장했지만 어딘가 낡아 보였고 거리는 깨끗했지만 활기가 부족해 보였습니다. 회사에 도착하니 부장님이 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다케다 군, 출장은 어땠나? 한국 측과 협의는 잘 됐나? 네, 예상보다 원활했습니다. 그들의 의사결정 속도가 상당히 빠르더군요. 부장님은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요즘 우리 본사에서도 그 점을 주목하고 있어. 의사결정 과정을 좀 더 효율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지. 자리로 돌아와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출장 전과 똑같이 종이 서류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도장을 찍어야 할 결제 문서들. 저는 한국에서 본 전자결제 시스템이 떠올랐습니다. 윤지수 팀장이 태블릿으로 몇 번 터치해서 모든 승인을 끝내는 모습이 생생했죠. 그날 회의에서 한국 출장 보고를 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더 자세히 한국 기업의 장점들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몇몇 고참 직원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어쩌자는 거지? 일본식 경영이 수십 년간 성공해왔는데. 나카무라 부장이 불편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예전에 저라면 그의 의견에 동조했겠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뒤처지고 있어요. 제 말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놀란 표정이었죠. 평소에 다케다 시니치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발언이니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으로 계속 한국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문득 스마트폰을 꺼내 윤지수 팀장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출장 기간 동안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한국의 디지털 전환 사례에 대해 더 알 수 있는 자료가 있을까요?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물론이죠. 자료 보내드릴게요. 관심 가져주셔서 기쁩니다. 그렇게 저는 밤늦게까지 한국 기업의 혁신 사례를 공부했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일본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배울 점이 있다고 진심으로 느꼈습니다. 이것은 저에게 작은 혁명과도 같은 변화였죠. 한국 출장 후 2주가 지난 어느 월요일 아침 전체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발표한다는 소식에 모든 직원들이 긴장했죠. 우리 회사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아시아 허브 전략을 시작합니다. 그 첫 단계로 한국 기업과의 협력을 대폭 확대할 예정입니다. 회의실 안에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회장님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어 가능자에게는 특별 수당을 지급하고 승진 시 우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직원들의 한국어 학습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본의 대기업이 한국어를 배우라고 직원들을 독려한다니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한국어 학습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 메일을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회사에서 한국어 학원비를 지원해주고 온라인 강의도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내가 한국어를 배우면 어떨 것 같아? 미도리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한국어를 농담하는 거지?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한국 출장 다녀오고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 우리가 뒤처지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몰래 한국어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오전 7시 수업이라 회사에 가기 전에 들을 수 있었습니다. 첫 수업은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한글을 배우는 것부터 시작했는데 익숙하지 않은 문자에 머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점심시간 사토가 제자리로 찾아왔습니다. 다케다 선배 혹시 한국어 수업 신청하셨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니, 그런 거 없어. 왜 그런 생각을 해? 사토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침에 선배님이 가방에서 한국어 교재가 살짝 보였거든요. 저도 수업 듣고 있어요. 아침 7시 반 강좌요. 들켰네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습니다. 사실이야. 하지만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 특히 나카무라 부장에게는. 그날 저녁 집에서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윤지수 팀장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다케다 부장님, 이번 주말에 도쿄 출장 갑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식사라도 할까요?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동료들이 알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하지만 호기심이 더 컸습니다. 한국 기업의 생각을 더 알고 싶었죠. 네, 좋습니다. 토요일 저녁은 어떠세요? 평생 자부심을 가졌던 일본인 정체성과 새롭게 배우는 한국어 사이에서 제 마음속 갈등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저녁 저는 긴자의 일식당 앞에서 윤지수 팀장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묘하게 두근거렸습니다. 비즈니스 미팅인데도 왠지 긴장됐죠. 마침내 윤지수 팀장이 나타났습니다. 다케다 부장님 기다리셨어요? 그녀는 평소와 달리 캐주얼한 옷차림이었습니다. 비즈니스 정장이 아닌 편안한 원피스를 입은 모습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음식이 나오고 자연스럽게 비즈니스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곧 대화는 개인적인 주제로 옮겨갔습니다. 다케다 부장님, 실은 궁금한 게 있어요. 한국 출장 다녀오신 후에 많이 생각하셨다고 했는데 정확히 어떤 점이 인상적이셨나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한국 기업의 의사결정 속도와 효율성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본에서는 모든 결정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것이 이제는 장점이 아닌 단점으로 느껴져서요. 윤지수 팀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해요. 사실 한국도 예전에는 일본을 많이 배웠어요. 하지만 1997년 금융위기 이후 빠르게 변화해야만 했죠. 위기가 기회가 된 셈이에요.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윤지수 팀장은 한국의 변화 과정을 설명해 주었고 저는 일본 기업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평소에는 외국인, 그것도 한국인에게 이렇게 솔직히 말한 적이 없었는데 이상하게도 편안했습니다. 다케다 부장님, 비밀 하나 말씀드려도 될까요? 윤지수 팀장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일본 기업과 협업하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너무 느리고 융통성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다케다 부장님을 만나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정말 존경스러웠어요. 그녀의 말에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배우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존경받을 만한 일이라는 관점이 새로웠습니다. 다음 날 윤지수 팀장과 함께 도쿄를 돌아다녔습니다. 편의점에 들러 음료를 사려는데 윤지수 팀장이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일본은 아직도 현금 위주인가요? 네, 대부분 현금을 사용합니다. 왜요? 한국에서는 거의 모든 곳에서 모바일 결제를 사용해요. 현금을 거의 안 쓰거든요. 그녀는 스마트폰으로 한국의 모바일 결제 앱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직도 일본은 디지털 전환이 더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윤지수 팀장을 호텔까지 바래다주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두 나라의 문화적 차이, 일하는 방식의 차이,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의 변화에 대해서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사무실에 도착하니 평소보다 분위기가 들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본사에서 큰 발표가 있다고 했습니다. 점심시간 직후
모든 직원들이 대회의실에 모였습니다.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사장님이 단상에 올라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아시아 시장 공략을 위해 한국 지사를 대폭 확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에 따라 한국으로 파견될 인력을 모집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끝나고 자리로 돌아오는데 부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다케다 군, 한국 파견에 관심 있나? 자네라면 적임자일 것 같은데.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관심 있습니다. 지원하고 싶습니다. 한국 파견 지원서를 제출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한국어 공부에 더욱 매진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신이치, 너 정말 한국에 가겠다는 거니? 아버지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분명 아내가 말했을 겁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지. 회사에서 좋은 기회가 생겨서요. 말도 안 돼. 일본인이 어떻게 한국에 가서 일할 수 있다는 거냐? 자존심은 어디에 두고? 내 할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실망하셨을까? 아버지의 격앙된 목소리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전쟁을 겪은 세대로 한국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죠. 아버지, 시대가 변했습니다. 이제는 국경을 넘어 함께 일해야 하는 시대예요. 아버지와의 대화는 결국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아내 미도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말 한국에 가는 게 맞아? 가족은 어떻게 할 거야? 회사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파견 지원자 명단이 공개되자 나카무라 부장을 비롯한 몇몇 고참 직원들이 저를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다케다, 정말 한국에 가려고? 농담이지? 나카무라 부장의 말에 예전의 저였다면 동의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실제로 한국 기업에는 배울 점이 많습니다. 디지털 전환이나 의사결정 속도 같은 부분에서요. 넌 이미 세뇌당한 것 같구나. 일본인으로서의 자부심은 어디 갔지?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니 아내가 심각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 아버님이 저녁에 오신대요. 한국 파견 이야기를 더 하고 싶으시대. 저녁 7시 아버지가 도착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엄격한 표정이었죠. 신이치,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한국에 간다는 건 우리 가문의 자존심을 버리는 일이야. 아버지, 이건 개인적인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비즈니스 결정이에요. 세계는 빠르게 변하고 있고 우리도 변해야 해요. 그날 밤 아버지는 화가 난 채로 집을 나갔습니다. 결국 미도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정말 가고 싶다면 나도 지지할게. 하지만 쉽지 않을 거야. 드디어 출국하는 날이 왔습니다. 하네다 공항에는 미도리와 아이들이 저를 배웅하러 왔습니다. 아버지는 끝내 오지 않으셨습니다. 출국장 앞에서 미도리가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조심해요. 그리고 자주 연락해요. 그럼. 걱정하지 마. 곧 안정되면 너희도 초대할게. 켄타와 5살 딸 유미에게도 꼭 안아주었습니다. 유미는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아빠, 정말 돌아올 거지?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제가 떠나는 이유를 이해시키기 어려웠습니다. 물론이지, 아빠는 꼭 돌아올 거야. 그때까지 엄마 말 잘 들어.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지, 정말 옳은 선택인지.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도쿄의 풍경이 작아지더니 구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마치 제 과거의 삶을 떠나는 것 같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윤지수 팀장이 반갑게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다케다 부장님,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 서툰 한국어 인사에 윤지수 팀장이 박수를 쳤습니다. 와, 한국어 공부하셨군요. 정말 대단하세요. 인천에서 서울로 가는 길, 차창 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풍경이 낯설지만 왠지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국 회사 첫 출근. 회의실에 들어서자 한국 측 임원들이 모두 일어나 박수로 환영해 주었습니다. 다케다 부장님 환영합니다. 저는 김민석 이사입니다.
김이사는 친절한 미소로 저에게 인사했습니다. 그의 일본어는 꽤 유창했습니다. 첫날은 주로 회사 소개와 업무 인수인계로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놀라운 점은 한국 회사의 효율성이었습니다. 오전에 필요하다고 언급한 자료가 오후에는 이미 제 책상 위에 놓여 있었죠. 일본이었다면 최소 며칠은 걸렸을 일이었습니다. 첫 주가 지나고 저는 서서히 한국 회사의 리듬에 적응해 갔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의사결정 속도였습니다. 아이디어가 나오면 바로 실행 여부를 결정하고 문제가 생기면 즉시 수정하는 방식이었죠. 어느 날 아침 회의에서 저는 조심스럽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일본 시장의 특성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본 소비자들은 세부적인 설명을 중요시하거든요. 김 이사가 즉시 반응했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다케다 부장님, 이 부분 팀장으로 맡아주시겠습니까? 일본 시장 진출 전략을 수립해 주세요. 한 달이 지나고 저는 한국 생활에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한국어도 조금씩 늘었고 회사 업무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 직원들은 제가 일본의 관점을 제시할 때마다 진지하게 귀를 기울였고 제 의견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한국 생활 2달째, 미도리와 아이들이 주말 방문을 왔습니다. 서울의 아파트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은 정말 소중했습니다. 켄타와 유미는 한국의 모든 것이 신기한 듯 눈을 반짝였습니다. 아빠, 여기 정말 좋아요. 우리도 여기서 살 수 있어요? 켄타의 질문에 미도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내의 눈빛에서 무언가 변화를 느꼈습니다. 여보, 서울은 생각보다 살기 좋은 것 같아. 아이들 교육도 좋고. 미도리의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그녀도 변화의 가능성을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한국 생활 1년, 이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국어로 업무 대화가 가능해졌고 한국 문화와 비즈니스 방식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제가 맡은 일본 시장 진출 프로젝트는 큰 성공을 거두었고 회사 내에서 제 위치도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일본 본사와의 화상회의에서 부장님이 물었습니다. 다케다 군, 이제 파견 기간이 끝나가는데 돌아올 계획은 있나? 이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족과 충분히 상의한 후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사실 한국 회사에서 정식 고용 제안을 받았습니다. 가족과 상의한 결과 이곳에 머물기로 결정했습니다. 화면 속 임원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그렇군. 아쉽지만 자네의 선택을 존중하겠네. 하지만 언제든 돌아오고 싶다면 자리가 있다는 걸 기억해주게. 결정을 내리고 나니 마음이 놀라울 정도로 평온해졌습니다. 이것이 제가 가야 할 길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 달 후 미도리와 아이들이 서울로 완전히 이사 왔습니다. 켄타는 국제학교에 입학했고 유미는 한국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미도리도 한국 문화를 배우며 새로운 취미를 찾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일본에서 아버지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6개월 만에 연락이었습니다. 신이치, 잘 지내고 있니? 아버지의 목소리가 예전보다 부드러워진 것 같았습니다. 네, 아버지. 가족 모두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 내 아들 켄타가 보내준 편지를 받았다. 한국 생활이 재밌다고 하더구나. 켄타가 할아버지에게 편지를 보냈다니 몰랐던 일이었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어른들 사이의 벽을 허무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기회가 되시면 한번 방문해 주세요. 서울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한번 생각해 볼게. 너희가 행복하다면. 그게 중요한 거지. 2년이 지난 지금 저는 한국 회사의 임원이 되었습니다. 일본과 한국을 오가며 양국 기업 간의 협력을 이끌고 있죠. 제 경험을 바탕으로 일본 기업들에게 변화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여전히 저항하지만 점점 더 많은 기업들이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켄타와 유미는 이제 한국어와 일본어를 모두 유창하게 구사합니다. 그들에게는 국경이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미도리도 서울에서의 삶에 완전히 적응했고 이제는 한국 친구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윤지수 팀장과는 여전히 가깝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제 저의 멘토이자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었습니다.
함께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죠. 최근 일본을 방문했을 때 놀라운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고 기업들도 점차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디지털 전환이 속도를 내고 의사결정 구조도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었죠. 물론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일본이 하루아침에 변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변화의 바람은 이미 불기 시작했고 그 중심에 저와 같은 이들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품었던 의문, 일본은 과연 변할 것인가? 에 대한 답을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고 중요한 건 그 속도와 방향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양국의 다리 역할을 하며 서로에게서 배우는 관계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가끔은 도쿄의 그 사무실에서 한국을 무시하던 제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때의 저와 지금의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고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마음도 갖게 되었습니다. 아빠, 우리는 일본인이에요? 한국인이에요? 어느 날 유미가 물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야. 국적은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서로 배우고 존중하는 마음이지. 이것이 제가 지난 몇 년간 깨달은 가장 소중한 교훈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진정한 글로벌 시민의 모습이 아닐까요?